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아들러의 성장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해요. 아들러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면은 아들러의 이론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들러는 오스트리아 빈 출생이고요. 무려 6남 2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해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당해가지고 시력도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응석바지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 질투심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빼앗겼다고 느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동생이 무려 6명, 6남 2녀 중 둘째라 그랬죠. 동생이 6명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다 싶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형이 있었는데 형은 아들러와 다르게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형한테는 또 열등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아들러의 이론에서 출생 순위, 열등감 등을 강조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린 시절의 느낌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생순위 열등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몸이 약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들러를 시골로 보냈습니다. 좋은 데서 건강도 회복하고 이렇게 잘 지내라고 보냈는데 여기 시골에 그래서 밭에서 뭐 농장에서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여기 시골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이 많이 발달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또 관련되는 것이 사회적 관심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데 이 개념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제 시골에서 아이들, 또래 아이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러는 아버지의 교육 철학, 아버지의 교육관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일화인데요. 아들러가 수학 성적이 좋지가 않았었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버지를 학교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하는 말이 아버님, 얘는 공부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기술을 배우게 하세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아들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는 아들러를 계속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들러한테는 아주 큰 자극이 이제 된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학 잘하게 됐고 나중에는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나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이영만리 한국에서도 자격증 시험 문제로도 언급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아들러를 심리학으로만 만나고 있지만 아들러는 성인이 돼서 정치, 경제, 심리학, 철학 모두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이 의식적인 부분, 목표 지향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 경험에서 비롯된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들러의 성장 과정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아들러 이론을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교재로 돌아와서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이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어떤 것이다? 네, 의식적,
목표지향적인 것이다. 아들러는 인간을 의식적, 목표지향적인 존재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 가능성, 잠재력을 중시한 것이죠. 또한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이론과는 상당히 다른 견해예요. 어떤 이론과 다르죠? 네, 정신분석 이론과는 다릅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인간 행동이 무의식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러는 의식적, 목표지향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들러랑 프로이드는 정신분석 계열에 있었던 학자지만 둘은 이제 처음에는 그 뜻을 같이 하다가 나중에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러는 프로이드와는 정반대의 이론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 목표지향적인 것이다. 이 말은 성장 가능성, 잠재력을 중시한다는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인간은 또 창조적인 존재다. 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다음,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인간은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존재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 내용 역시 프로이드와 비교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내면을 아주 분절적으로 봤습니다. 쪼개서 봤다는 얘기죠. 어떻게?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봤잖아요. 정신분석 이론에서 성격의 구조도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분절적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그러한 견해에 반대를 한 거예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절적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인간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통합적으로 봐야 하는 존재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음, 아들러는 범인류적 유대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심, 사회적 충동 개념을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놀던 기억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심의 개념에 이제 밑바탕이 된 것이죠. 반대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어떤 충동에 의해서 인간이 동기화되었나요? 네, 성적 충동이죠. 성적 충동, 생물학적 충동이었습니다. 네,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들러는 사회와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아들러식 교육, 아들러식 양육, 네, 이런 것들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자녀에게 칭찬이나 비난 이런 걸 하지 않고 비판단적으로 교육, 양육하는 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사회, 교육 문제에도 관심을 둔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다음 넘어갑니다. 아들러는 상담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보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기 수정, 동기를 수정하는 데에 상담 목표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행동을 수정하는 건 행동주의 상담, 행동치료의 목표입니다. 네,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개인주의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동기를 수정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동기를 수정하고 또 무엇을 수정한다? 내담자의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한다. 이게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의 목표입니다. 동기 수정, 잘못된 가치, 목표 수정. 다음, 어떤 지각과 해석을 중시했다. 주관적, 객관적. 네,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합니다. 주관적.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는 말은 경험 그 자체를 중시한다기보다는 그 경험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 내담자가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이거는 어떤
이론의 내용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가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도 비슷한 맥락이었죠. 인간 중심 상담 이론 하면은 인간은 현상학적 존재라고 했던 가정이 떠오릅니다. 내담자의 주관적인 지각, 주관적인 의미,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죠.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과거에 대한 지각과 해석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즉, 과거 사건 그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했느냐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개인의 선택과 책임감을 강조했어요. 개인의 선택과 책임감, 그리고 삶의 의미, 성공 추구 등을 강조했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우리가 인간은 의식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것이다 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열등감과 보상의 개념입니다. 이제 어린 시절 아들러는 자신보다 건강한 형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다 했죠. 이러한 열등감에 대한 개념을 개인주의 상담 이론에서 설명을 했고, 이 열등감을 충족시키려는 노력, 그것을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네, 열등감, 보상. 그리고 인간의 행동의 기본 목적, 인간 행동의 기본 목적은 바로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인간 행동의 목적이 열등감의 극복이고 궁극적으로는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인간 행동은 기본적으로 열등감 극복하려는 목적이 있고 거기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네, 다음 생활 양식 출생 순위입니다. 어린 시절에 형이 있었고 또 많은 동생들, 6명의 동생들이 있었죠. 이러한 동생들과의 가족 생활, 가족 구성을 통해서 생활 양식 출생 순위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양식 출생 순위, 가족 구성은 이제 개인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개인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이제 자신의 경험이 또 밑바탕이 된 개념들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굵은 글씨 부분은 딱 보고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이 딱 떠오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아들러의 이론에서 또 중요한 게 초기 기억이라는 개념이에요. 초기 기억. 초기 기억이라는 것은 생애 초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초기 기억은 삶이나 자기 혹은 타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담자가 현재 갖고 있는 세계관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기 기억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기 기억은 상담 과정에서 이제 초기 기억을 확인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삶의 목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기 기억 중에 중요한 것들은 내담자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내담자가 기억을 한다. 생애 초기의 기억이지만 그게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아주 어린 시절 기억들 보면은 특히 강렬한 것들, 특히 인상적인 것들 여전히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 게 삶의 목표와도 연관이 되고 현재의 세계관과도 비슷한 경향을 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구적 최종 목적론.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란 허구적인 최종 목표도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목표가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이더라도
그 목표에 대해서 기대를 갖잖아요. 그런 기대만으로도 우리의 행동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 즉 목표에 대한 기대가 되겠죠.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좌우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조금 뜬금없지만 이제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좀 마음속에 자신만의 소중한 꿈 하나씩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린애들, 학생들은 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허황된 꿈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꿈을 떠올리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얻기도 하고 좀 더 행동을 촉진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구적 최종 목적론. 그래서 네, 허구적 최종 목적론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이론은 앞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상당히 대립되는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과거를 중시한다고 했어요. 과거를 중시한다. 뭐죠? 결정론적 관점.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 성격, 현재의 문제들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결정론적 관점, 정신분석 이론이었죠. 하지만 아들러는 어때요?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행동이 좌우된다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아들러와 프로이드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을 해보시면서 아들러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까지 풀어보시고 나서 다시 돌아와 주세요.